러브 앤 썬더의 뚜껑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저는 전야제 시사를 통해 먼저 만나보고 왔고요. 일단 이번 작품 역시 아이맥스로 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These hands were once used for battle. 오늘은 이제 좀 이따 개봉할 러브 앤 썬더의 스포일러 없는 리뷰, 노스포 리뷰를 빠르게 찌끄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자. Let's go. 먼저 러브 앤 썬더의 시사회 이후 떠들썩했던 영화의 평가들. 네, 이번 영화의 평가는 정말 극명하게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었고, 누군가는 빅재미를 느끼며 토르 시리즈 중 가장 좋았다라는 극찬을, 반대로 무려 토너널 디제스터, 완전한 대참사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누군가에겐 큰 실망감을 안겨줬는데, 일단 제 개인적이고도 주관적인 평은 영화 속에 몇몇 크고 작은 아쉬운 점들이 존재하지만 대체적으로 굉장히 만족한 수준이었습니다. 먼저 아쉬웠던 점부터 들어가 볼까요? 사실 영화의 플롯은 평범합니다. 전작 토르 3편 라그나로크의 경우 자신이 수천 년간 사용하던 무기, 이 멸리를 한순간에 잃으며 변화를 겪는 토르의 과정, 낯선 배경에서 의외의 캐릭터를 만나며 벌어지는 스토리, 이후 자신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변모하는 토르의 과정들까지 어쩌면 볼거리가 많았던 전작과는 달리 이번 영화의 플롯은 대체적으로 평이하게 흘러갑니다. 평이하다라는 건 뭘까요? 영화의 전개 자체에 큰 폭의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마블이 위험 요소 자체를 줄였다는 거고요. 때문에 영화를 보면서 극강의 몰입이 된다기보단 영화의 내용이 그려지곤 합니다. 이 부분은 짧은 러닝타임도 한몫한 것 같고요. 토르의 서사를 생각해본다면 이 친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지구에 온 순간부터 부모 형제할 것 없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이 캐릭터에게 주어졌었던 고난의 상황들, 토르의 갈등과 고민의 단계들이 기존의 색채보다는 비교적 옅게 표현되었다 생각되고, 이번에 맞닥뜨린 빌런 고르와의 갈등, 또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위협, 이미 떠나버렸던 제인을 사랑하고 지키기 위한 마음 또한 전작들에 비해 공감되는 요소가 크지 않았다라고 느껴졌고, 자연스럽게 이번 영화의 플롯 자체가 평이하다라고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들 자체가 지나치게 지루하거나 볼품 없는 수준은 전혀 아니고, 일반 관객 입장에서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킬링타임 수준의 영화로 느껴질 정도, 평소 YTT 감독과 토르의 팬이라면 그래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국내 언론 시사회 이후 쏟아졌던 평들을 보고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이, 이게 어쩌면 영화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에 의한 호불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곤 했는데, 네, 뚜껑을 까보니 예상했던 대로의 우려점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 문화적 코드에 대한 부분은 전작 라그나로크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토르 시리즈에 등장하는 캐릭터나 영화의 성격, 감독의 성향 자체가 아예 서양 감수성의 개그 코드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서사 측면에선 디테일을 떨어뜨리거나 몰입을 깰 수도 있고, 국내 관객들의 입장에선 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개그 코드, 영화 전반에 깔려있는 OST, 기존 MCU 영화 속 소재, 이 모든 걸 담고 있는 문화적 감수성의 간극이 어느 정도 발생했다는 거죠.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관객들은 이게 왜 웃기지? 혹은 이게 뭐지? 싶어 벙쪄버리는 건데, 비슷한 사례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언급했었던 완다비전의 초반부와 같은 느낌이 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반대로 봤을 때 이게 아는 사람들은 뻘하게 터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해서 그 호불호의 농도는 짙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의 감독도 이미 자신의 영화 코드, 성향을 여러 차례 드러냈었기 때문에 그냥 원래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본인이 보여주고자 했던 영화를 만든 것일 뿐이고, 이런 감성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겐 조금 이응스러운 영화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 개그 코드와 함께 동반되는 단점 중 하나, 바로 어느 순간부터 유치함의 농도가 굉장해지는데, 사실 이 부분도 개인 성향에 따라 케바케로 나뉠 것 같고,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YTT 감독의 영화나 대본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유치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였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모든 아쉬운 점들은 대체적으로 개개인의 스타일에 따라, 영화를 보는 개인 성향에 따라 호불호가 크게 갈릴 수 있다고 생각되며, 누군가에겐 다크홀드보다 못한 영화가 될 수도, 반면 누군가에겐 토르 시리즈 중 최고의 작품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겐 이 몇몇의 단점들을 모두 커버해버리는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만의 연출만, 그리고 영화 장면 장면의 찰떡처럼 버무려지는 OST가 그랬습니다. 이건 정말 개인적인 취향의 영역이라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평소 가오갤의 제임스 건 감독, 그리고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의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 형들만의 연출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화 또한 비슷한 컬러의 스멜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이번
이번 영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OST, 이 음악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향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주 큰 가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YTT 감독 특유의 연출과 딱 붙는 건젤 로지스의 음악은 뭐 저의 경우엔 영화 속 음악 때문에 그 영화를 오랜 시간 동안 인상 깊게 기억하거나 또 그 영화에 대한 호감도가 크게 상승하는 편이라 음악과 관련된 영화나 뮤지컬 영화들을 특히 더 좋아하기도 하는데, 때문에 제 초딩 시절에 기타 치던 형방에서 이 주구장창 들었던 건젤 로지스의 노래, 뮤비 찾아보던 그때의 기억들도 새록새록 피어났고, 이게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감독의 좋아하는 영화 속에서 이 좋아했던 음악들까지 등장해버리니 정말 기분 좋은 전율이 돋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OST를 이만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마벨 감독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때문에 영화를 보시기 전에 한두 번이라도 이 띵곡들을 감상하고 하신다면 영화에서 마주했을 때 조금 더 친숙하고 더 반갑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The summer air was soft, warm, the feeling right, the Paris night. You may look at me and think that I'm just a young girl, but I'm You're just a picture. You're an image caught in time. Who can say where the road goes? Welcome to the jungle. We got fun and games. I know it's hard to keep an open heart. She's got a smile that it seems to me. Let's get it crunk up on that fun up in this dance. 일단 개인적으로 영화 내 비중이 컸던 OST 부분만 이 정도였고, 다음으로 인상 깊었던 부분은 역시 우리의 베이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해외 배우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천의 얼굴을 갖고 있는, 그냥 연기와 분위기만으로도 관객들을 압살해버리는 게리 올드만, 조니 뎁, 샤를리즈 테론, 호아킨 피닉스, 짐 캐리와 같은 배우들인데, 크리스천 베일은 등장하는 작품마다 매번 다른 색깔로 소름을 끼치게 만들지만 제가 최근에 봤던 크리스천 베일이 최근에 출연했던 작품들의 결과는 아예 상반된 연기, 비주얼까지 180도 바꾸며 연기 변신을 시도했고, 일단 베일이 등장하는 씬만큼은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었고, 이 고르라는 캐릭터 자체에 빙의하여 그 깊이감을 더해줍니다. 하지만 영화의 러닝타임이 짧았던 것에 비례해 아쉽게도 베일자의 분량도 크진 않았습니다. 이 캐릭터의 서사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깊이감 있게 다뤄줬으면 싶었는데, 오히려 캐릭터의 깊이감이 배우 연기력의 깊이감보다 더 낮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일 신의 연기는 강렬 그 자체였고요. 다음으로 영화의 액션씬. 전작 라그나르크와 비교해보면 워낙 라그나르크가 스크린을 통해 처음 보여줬었던 그 신선함, 카타르시스가 폭발했던 씬들이나 타격감 등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사실 요 전작과 비등한 수준만 돼도 만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이번 영화에 첫 등장하는 부서진 멸리르의 액션씬들, 또 스톤브레이커와 제우스의 번개 등을 활용한 타격감, 대체적으로 예고편에 등장했었던 장면들 외에 다른 액션씬들 또한 라그나로크에 못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르와의 액션씬도 길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이미 공개된 예고편들을 통해 그 액션들을 찍먹해볼 수 있었지만 영화의 본편에서 보여준 액션은 그 이상이었고, 나름대로 타 작품들에 비해 선방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영화의 몇몇 부분들만 뜯어본다면 아쉬운 점들도 물론 있었지만 최대한 내가 이 영화를 통해 얻어갈 수 있는 재미, 온전히 내가 좋아하는 부분들에 대해 더 몰입하고 집중해서 관람한다면 이 영화를 훨씬 더 재밌게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러브 앤 썬더에 대한 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상평은 전작 라그나로크만큼 정말 좋았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생각나는 감상들만 적어본 게 여기까지인데, 어떤 장면에서 전율을 느꼈고 또 어느 장면에서 다소 아쉬웠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 스포일러 리뷰 영상을 통해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다들 영화 재밌게 보고 오시고요. 보고 온 다음에 바로 오세요.